민법을 공부를 했을 텐데 민법에서 뭐 배웠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 1억 원을 이제 빌려줬다 칩시다. 그럼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게 갑과 을 사이에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대차 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니라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실제 갑이 을한테 대여한 사실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돈은 을이 왜 빌려요? 말 그대로 소비대차니까 빌려서 이 돈을 이제 쓰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되돌려 주려고 한다라면 자기가 소비했던 돈을 다시 만들어서 돌려줘야 되겠죠. 따라서 소비대차 계약에서는 반드시 이행기가 정함이 있어야 돼요. 즉 이 이행기라는 건 을이 그 돈을 소비하고 다시 만들어서 갚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적합한 시간이 이게 이행기가 되는데, 그럼 이런 세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갑은 을한테 1억 원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을은 1억 원을 갚을 이제 의무가 생깁니다. 자,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공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공부하는 민소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민법에서 이제 갑이 권리가 생겼는데 을이 자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면야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항상 이제 소송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이제 불이행했을 때죠. 그럼 이제 가장 손쉬운 권리구제 방법은 뭐겠어요? 갑이 을의 집에 가서 돈 1억 원 들고 나오는 거, 이게 가장 손쉬운 권리구제 방법이고, 이걸 민법에서 뭐라고 배우셨어요? 자력구제라고 배웠는데, 이런 자력구제라는 것 자체는 채권자가 채무자보다 월등하게 힘이 세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요건이요. 또 이런 자력구제를 무제한 허용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법적 평화에 이제 파괴에 당하기 때문에 우리 현행 민사소송 체계는 이런 자력구제는 몇몇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국가 권력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는 이제 국가구제, 그것을 이제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 그리고 민사소송은 이제 절차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민소법의 이제 절차, 이것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먼저 국가 권력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이제 구제받고 싶은 사람은 국가에 대해서 권리구제를 신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신청을 어떻게 해요? 소의 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소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신청이에요. 신청. 일정한 내용의 판결을 내달라는 이제 신청. 이것이 이제 소가 되는데, 이런 소를 제기할 때에는 우리 민소법 248조를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소장 제출주의라고 합니다. 그럼 소장은 서면이기 때문에 이 서면에 무언가를 채워야 되겠죠. 그럼 이 소장에 뭘 적느냐? 이것이 몇 조에 있어요? 249조에 있어요. 그래서 소장의 기재사항으로서 소장이라는 표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고를 적습니다. 원고는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사람이죠. 당해사항에서 누구예요? 갑이에요. 주소 적고 주민등록번호 적고 핸드폰 번호도 적습니다. 그 다음에 피고를 적어요. 당해사항에서 피고가 누구예요? 을이겠죠. 마찬가지로 주소 적고 주민등록번호 적고 핸드폰 번호 적어요. 그런 다음에 뭘 적어요? 청구 취지요. 원고가 소를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목적으로 소를 제기했는지 이걸 청구 취지에 적습니다. 지금 당해사안에서 갑은 소를 왜 제기했죠? 을로부터 1억 원을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을은 갑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청구 취지를 적어요. 그 다음에는 이 1억 원이 어떤 1억 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특정하기 위한 사항을 어디다 적죠? 청구 원인에다 적어요. 청구 원인에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땡땡 지방법원 규중이라고 해서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지 적는데요. 그럼 이렇게 당사자 갑과 을이 이제 적힘으로써 이 소장에서 이 당사자가 원고 피고를 적으면서 뭐가 특정돼요? 당사자가 특정된다는 걸 알겠고, 청구 취지 청구원이 이 두 가지를 적음으로써 심판의 대상, 이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소송물, 이것이 특정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땡땡 지방법원을 적음으로써 법원이 특정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우세요. 자, 소를 제기하게 되면은 이 소장에 249조에서 당사자 청구 취지 청구원이 이것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당사자를 원피고를 적음으로써 당사자가 특정되고,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적음으로써 심판의 대상 소송물이 특정되고, 땡땡 지방법원 규중 이렇게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이 특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소송의 3요소라고 해요. 소송의 3요소. 외우셔야 돼요. 당사자, 심판의 대상, 법원. 이것을 소송의 3요소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소를 제기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서
법원이 이제 소장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소장 심사는 누가 하느냐? 법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택시 타고 저기 서초동에 있는 법원 갑시다 할 때 법원, 그 법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즉, 법원이라는 개념은 넓은 의미의 법원이 있고 좁은 의미의 법원이 있는데, 그렇게 사법행정관서로서의 그 법원, 즉 택시 타고 서초동 법원 갑시다 할 때의 법원, 이걸 넓은 의미의 법원이라고 하고, 그건 우리 민소법에서 말할 때 법원이 아니고, 민소법에서 말하는 법원은 이런 판결 절차를 담당하는 판사 3명으로 이루어진 합의부나 판사 1명으로 이루어진 단독부, 이것을 법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소장 심사는 이렇게 법원 지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합니다. 재판장이. 즉 합의부라면 가운데 있는 부장판사가, 단독부라면 단독판사가 이제 소장 심사를 하는데, 왜 이걸 법원이 아닌 재판장의 권한으로 했느냐? 소장 심사라는 게 원래 간단한 것이고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장이 한 건데, 다만 개정법에서는 이제 법원 사무관이 이런 소장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요한 개정법이고, 그럼 소장 심사를 할 때 소장 심사를 하는 그 대상이 뭐냐? 249조에 적혀 있는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이것을 심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소정의 인지가 첩부되어 있는지 이걸 심사합니다. 그런데 254조 제4항에서 소장 심사하는 단계에서 증거 방법의 구체적 기재가 있는지와 또 소장에 서증을 인용한 바가 있다라면 그 서증의 사본, 이런 것들도 제출하도록 했고, 이 두 가지를 제출하지 않았으면은 소장 심사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심사를 해서 이런 소장 기재에 흠결사항이 있으면 재판장은 어떻게 해요? 기간을 정해서 보정명령을 내리죠. 그 기간 내에 흠결된 기재사항을 보정하면 적법한 소재기가 되겠지만은 이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254조 제2항에 따라서 소장 각하 명령이라는 걸 내려요. 소장 각하 명령이라는 걸. 자, 이게 소장 심사입니다. 그래서 소장 각하 명령을 내리게 되면 여기서 이제 소송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기재 흠결이 없거나 흠결이 있어도 그걸 보정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소장 부본이 송달돼요. 즉 255조에서 재판장은 소장 기재에 흠이 없다라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단계는 갑이 법원에 대해서 소장 이걸 제출한 단계예요. 따라서 원고, 피고, 법원 이 3명을 소송의 3주체라고 하는데, 이런 소를 제기하는 단계에서는 원고하고 법원만 소가 제기됐음을 알지 피고는 소가 제기됐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고한테 소가 제기됐음을 알려가지고 방어에 필요한 소송 행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소장 부본 이걸 이제 송달을 해줍니다. 그럼 이런 소장 부본이 송달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피고도 소가 제기됐음을 알게 돼서 이제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데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된 상태가 된 것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소장 부본 송달이 돼서 이때 소송 계속의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소송 계속의 효과라는 것은 소송이 ing 중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소송이 ing 중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소송이 법원에 계류되고 속해가지고 법원이 판결을 하는데 필요한 소송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상태, 이걸 소송 계속이라고 해요. 소송 계속이 뭐라고요?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데 필요한 소송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상태, 이것을 소송 계속이라고 해요. 즉 피고한테 소재기 사실을 알리기 전에는 법원이 판결을 위해서 필요한 소송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면서 제256조에서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답변서를 내야 됩니다. 이 답변서는 어떻게 내냐라면 답변서라는 표제 하에 원고 갑이라고 적어요. 피고 을이라고 적고 소장에 뭘 적었어요? 청구 취지를 적었죠. 그래서 청구 취지에 관한 답변, 그 다음에 청구 원인에 관한 답변, 이걸 이제 적어낸다라고요. 만약에 피고가 이렇게 256조에 따라서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257조에 의해서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즉 피고가 원고 주장에 아무런 할 말이 없는가 보다 해가지고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서 소송은 또 여기서 이제 끝마쳐져요. 그럼 피고가 이렇게 답변서를 이제 제출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달라져요. 바로 변론 절차로 들어가거나 또는 변론 준비 절차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즉 소장과 답변서를 보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쟁점 파악이 됐으면 법원은 바로 변론으로 들어가지만 소장과 답변서만으로는 쟁점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라면 변론 준비 절차로 들어가는데, 이 변론 준비 절차는 이제 임의 절차인데요. 두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서면에 의한 변론 준비 절차요. 자, 서면에 의한 변론 준비 절차는 원고 갑이 법원에 대해서 소장을 냈잖아요. 이 소장 부본이 피고한테 송달됐잖아요. 그럼 피고는 뭐네요? 답변서를 내잖아요. 그럼 답변서가 또다시 원고한테 이제 송달이 되면은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를 받아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이 피고한테 송달됩니다. 그럼 피고 또한 원고의 준비서면을 받아보고 할 말이 있으면 또 준비서면을 내요. 따라서 원고는 소장과 준비서면, 피고는 답변서와 준비서면, 이렇게 두 번의 서면 공방을 통해서 쟁점을 정리하는 것을 서면에 의한 변론 준비 절차라고 합니다. 자, 이것으로 쟁점이 명확하게 정리되면 괜찮지만 바로 변론으로 가지만 이걸로도 쟁점이 정리되지 않으면 변론 준비 기일이라는 걸 열죠. 이런 변론 준비 기일은 각 지방법원마다 신문실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거나 준비 절차실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는 조그만 방이 있는데, 이 방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기다라는 원탁이 있어요. 이 원탁에 재판장이 앉고 원고 갑이 출석하고 피고 을이 출석해서 서로 말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 이것을 변론 준비 기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서면 절차와 변론 준비 기일을 합쳐서 최대 6개월 동안 쟁점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쟁점이 정리되면은 이제 변론 절차로 들어가요. 변론 절차로. 그럼 변론 절차는 뭐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판사 세 분이 이렇게 앉아 있고 여기 원고석이 있고 여기 피고석이 있어가지고 각각 주장과 증거를 신청하면서 판결을 어떻게 선고할지 심리에 나가는 절차를 이제 변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변론 절차에서는 제일 먼저 소송 요건을 검토하죠. 이 소송 요건이라는 건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요건을 말하는데요. 아까 소송의 3요소가 뭐라 그랬죠? 소장을 내면 원피고를 적으니까 뭐? 당사자, 그 다음에 청구 취지 청구원을 적으니까 소송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땡땡 지방법원 기준 이렇게 적었으니까 법원, 이 세 가지가 소송의 3요소라고 했는데, 이 소송의 3요소마다 갖춰야 되는 요건들이 있어요. 먼저 법원의 경우에는 뭐예요? 재판권이라는 것과 관할이 있어야 소송 요건을 갖췄다라고 합니다. 이 재판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심리 재판할 수 있는 사건이냐 아니냐, 이걸 재판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 관할이라는 건 우리나라가 심리 재판할 수 있는 재판권이 있는 사건이 이만큼 있다라고 할 때 대한민국 법원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어느 사건은 서울지방법원이, 어느 사건은 부산지방법원이, 어느 것은 대전지방법원이, 어느 것은 고등법원이, 어느 것은 대법원이, 어느 것은 가정법원이, 어느 것은 행정법원이 이렇게 재판하는지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나눠 가진 거, 이걸 뭐라고 해요? 관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은 재판권하고 관할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은 일단 이 당사자가 두 명의 원피고, 두 명의 당사자가 대립하고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민법에서 배우신 권리 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이 뭐예요? 당사자 능력이죠. 당사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민법에서 배우신 관리 처분권에 대응하는 개념이 뭐예요? 당사자 적격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고, 민법에서 배우신 행위 능력과 대응하는 개념이 뭐예요? 소송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라면 당연히 대리권,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사자에 관한 소송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송물에 관한 소송 요건은 한마디로 소의 이익이 있어야 돼요. 이 안에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나중에 따로 설명하도록 하고, 자, 이렇게 법원, 당사자, 소송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필요한 소송 요건을 이제 갖춰야 됩니다.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원은 소각합 판결을 내려가지고 사건은 여기서 이제 끝마쳐져요. 자, 이렇게 소송 요건을 다 갖췄다라면 두 번째로 이제 본안 판단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본안 판단은 원고 갑이 있고 피고 을이 있을 때 재판장이 제일 먼저 원고 갑에게
원고 본안 신청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원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소를 제기한 목적, 이걸 이제 진술을 합니다. 원고는 왜 소를 제기했어요, 지금? 을로부터 1억 원을 받기 위해서 소를 제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고는 원고에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자리에 앉아요. 그러면 재판장은 피고에게 피고 반대 신청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 피고는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주겠다라고 하는 진술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청구 일락이라고 합니다. 즉 원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청구 일락이 있게 되면 소송은 여기서 끝마쳐져요. 근데 대부분의 피고는 못 주겠다라고 하겠죠. 못 주겠다라고 하거나 또는 피고가 원고가 제기한 소가 이런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다라고 본안전항변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못 주겠다라고 하거나 본안전항변을 하는 건 반대 신청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런 반대 신청이 있으면 원고는 자기가 1억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되는 요건 사실, 이걸 이제 주장하게 되죠. 이 요건 사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주요 사실이라고 합니다. 즉 이런 본안 신청에서 나타난 원고의 권리가 존재하기 위한 요건 사실, 이걸 주장해요. 여기에서 피고가 만약에 자백을 하거나 침묵을 하게 되면 이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받아요. 하지만 이때 부인하거나 부지라고 하면 이 요건 사실을 주장했던 원고가 증거를 신청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입증을 해야 되겠죠. 입증을 하게 되면은 권리가 있다라고 이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심 절차예요. 그럼 1심 절차면 이런 절차를 끝마치게 되면은 다섯 번째로 이제 법원은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재판에서 원고가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어요.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법원이 소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고 주장이 이유가 없어요. 이 요건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거나 이걸 주장하지 못했어요. 그럼 이유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고 주장이 이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유 있으면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 다음 원고 주장이 다 이유 있는 게 아니라 일부만 이유 있다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부 인용을 하고 나머지는 기각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법원이 하는 재판은 총 4가지인데, 자, 이렇게 법원이 판결을 선고해야 소송이 끝나는 게 원칙이지만은 이렇게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스스로 자기가 제기한 신청, 즉 소를 취하해버리거나 또는 원고가 자기 청구를 포기해버리거나